그런데 또 반면에 중국 투자도 이제 괜찮다라고 이제 책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중국 투자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예. 일단 왜 좋은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선은 과거에 이제 모든 패권 이 다툼을 보면 나중에는 결국 어느 정도 양보와 분할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양보와 분할이 필요했는데 지금 이제 유럽과 미국의 관계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미국이 패권 국가로 부상하기 전에는 유럽이었죠, 먼저. 그러니까 유럽이었는데 어느덧 이제 미국이 결과적으로 이제 패권 국가로 단일 패권 국가로 등장하면서 유럽이라는 유럽연합과 미국이 어느 정도 지금 세를 분할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크게 보면 그 유로조차도 미국에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있지만 그 예속 속에서도 어느 정도 자기들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중국도 생각합니다. 중국 역시도 우리가 아까 뭐 AI를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AI 인공지능 마찬가지로 이 자본주의도 이 생태계 자체로 스스로 저는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동한다고 생각한다면 이 돈의 흐름, 스스로 작동하는 이 자본주의가 중국이 지금처럼 성장해 있고 또 냉정하게 미국은 세계 자본주의의 지금 단일 패권을 현재까지는 유지하고 있지만 또 중국이라는 이 거대 시장, 14억 인구의 이 거대 시장이 만약에 망한다면 어떻게 될까? 정말 미국조차도 끔찍해지는 예를 들면 뭐 테슬라 자동차, 지금 당장의 애플, 가장 거대 시장이 중국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그 미국에서 생산하는 지금 엄청난 그 생산물들 또 서비스들을 소화해 줄 시장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암울하죠.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것은 중국의 멸망이 아니라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아까 유럽과 미국과의 관계처럼 미국이 원하는 수준, 그것이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질서죠. 미국이 원하는 질서 속에서의 중국. 근데 그것을 원하는 건데 중국은 또 그것에 머무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건데 이건 역시도 유럽과 미국이 질서를 잡은 것처럼 언젠가는 미국과 중국도 어떤 식으로든 질서를 잡는다. 즉 없어지는 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잡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보다 중국은 계속 성장한다. 미국도 물론 성장하겠지만 자 그래서 중국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매력적이다. 네, 그렇게 우선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뭐 미국이 됐든 중국이 됐든 아니면 한국이 됐든 우리가 이제 투자할 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망하지 않을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망하는 기업과 망하지 않을 기업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는가라는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 생기거든요. 우선은 망하지 않을 기업과 망할 기업은 지금 현재 시점이 아니라 미래의 트렌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까 앞서 우리가 무질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이제 말씀을 서로 나누었는데 이 코로나 이후 특히 4차 산업의 질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질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본다면 결과적으로 4차 산업의 이 공식, 그 공식에 맞는 기업들은 망하지 않는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요. 이 4차 산업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식들 가운데 뭐 특징적인 몇 가지 것들이 바로 연결성이죠. 우리가 SNS라고 하죠. 자, 이 방송도, 이 유튜브 방송도 사실은 뭐 불과 뭐 한 5년, 7년 전에는 이렇게 좋은 정보들을 쉽게 구독할 수 있으리라고는 별 생각들을 못 했습니다. 근데 이 연결성이라는 것이 지금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막을 수가 없는데 이 연결성을 주도하는 기업은 뚜렷하게 있죠. 그러니까 유튜브도 구글이죠. 또 뭐 우리가 전화를 하는 여러 가지 애플, 또 한국 같으면 삼성전자 많은 이 앱들로 연결되는 이것은 어느 누군가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결국 이것이 계속 성장한다. 마치 AI, 뭐 나쁘게 표현하면 바이러스처럼. 왜냐하면 바이러스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 개인정보, 해킹 이런 것도 같이 이제 묻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면 저는 이 기업은 망하지 않을 기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즉, 이 4차 산업의 코로나 이후 더욱 강력해지는 이 4차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뭐 애플이나 이런 기업들이 한국과 대한민국의 코스피를 시총 합한 것보다 능가하고 있다면 이것은 국가보다 더 강력한 기업이다. 애플이 망하는 것을 저는 상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국이 망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이 사실은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전개될 트렌드에, 가장 적절하게 움직이고 있는 기업, 또 그 기업조차도 그렇게 스스로 움직이는 여러 가지 기술에 따라가는 그 기업들, 그렇게 되어져 있는 기업들은 망하지 않는 기업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하여튼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뭐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예. 뭐 계속 얘기하셨듯이 포트폴리오라는 게 중요한 예,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 잘 되든 아니면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든 뭐 변동성이 심하든 어떤 예. 상황에서도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라고 예.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러한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예를 들면 변동성이 심하다라고 할 때는 언제든 우리가 스위치라고 표현하죠. 언제든 바꿀 수 있는, 교체할 수 있는 자산이 잘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말씀드리는 것 중에 그렇지만 아주 중요하게 밑줄 짝짝 하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세 가지 자산입니다. 첫 번째는 안전자산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 예적금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데 안전자산. 자, 이것은 원금 손해가 없습니다. 우선 원금 손해가 표면적으로 없는 자산은 안전자산. 그 다음에 정반대, 반대에 있는 것이 우리가 수익자산들이죠. 극단적으로 이제 주식 투자, 또 주식을 이제 활용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들, 또 시니어 분들이 많이 가입하는 목돈 가지고 많이 가입해 EL에서 이런 등등들이 다 이제 위험자산에 일단 속하는데 이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중립이죠. 저는 이것을 안정형 자산이라고 합니다. 안전이 아니라 안정. 또 이제 중립형이다라고 하면 더 이해가 쉽겠죠. 자, 그래서 이 중립형 자산들은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이 안전자산, 우리가 은행 예적금으로 또 표현되는 채권형 자산, 이 채권들하고 그 다음에 주식 상품, 또 주식 관련 상품으로 되어 있는 이 상품들을 절반씩 섞으면 가운데 중립이 되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혼합형 자산들이라고 합니다. 예에서도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에 기반하지만 또 그 기대 수익률을 매우 낮추어서 중립형 자산을 목표로 하죠. 그래서 많은 금융기관들에서 시니어 분들을 상대로 ELS를 많이 팔 수 있는 이유가 이게 카테고리 자체가 중립형 자산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자, 이 안전자산과 중립자산 그리고 수익형 또 반대로 위험형 자산이죠. 이 자산들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어두는 것이 저는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극심한 변동성이 왔을 때 이것들이 잘 A, B, C가 세 가지가 잘 나누어져 있다면 어느 한 자산은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자산은 손해를 보지 않고 또 어쩌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익을 볼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금, 그죠? 또 채권, 이 같은 경우에는 위험 자산 시장이 굉장히 위축되면 또 나름대로 또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어떤 변동성이 극심했을 때, 즉 내가 예상했던 것하고 반대로 움직일 때도 내 모든 자산이 다 똑같이 타격을 받고 있다면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사람들은 손해보는 상태에서 손절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손절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말처럼 생각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수익성 자산으로 위험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반대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할 때 이것을 내가 절반을 손절할 수가 없습니다. 막상 닥치면. 그래서 반대로 애초부터 한 절반 또는 3분의 1, 3분의 2 정도를 아까 이제 다른 자산으로 나누어져 있다면 그때 이제 시장의 변동성의 방향을 보면서 오히려 A에서 B로, B에서 C로 조금 더 빨리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고 또 총 자산을 기준으로 한다면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훨씬 더 이제 투자에 대한 그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선은 그런 이 변동성 장세에서는 안전자산과 또 중립형 자산, 위험 자산을 잘 배치를 해야 하고
의외로 중립형 자산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자주 많은 분들이 찾는 뭐 배당주, 배당 성향의 이런 상품들도 이제 중립형 자산에 포함되어 있고, 또 이 배당형 이런 상품들도 펀드나 ETF도 있지만, 뭐 의외로 많은 그 주가 해당 기업, 예를 들면 뭐 미국의 유명한 뭐 우리가 타이레놀을 만들어 파는 회사가 존슨앤존슨, 자,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번 코로나 시즌에도 계속 배당을 예전과 똑같이 했거든요. 예전과 이런 기업들이 많은데, 그런 기업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주식에 투자하는 위험 자산 같은데, 또 따지고 뭐 길게 보면 이게 중립형 자산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기업들은 또 주가가 크게 변동성이 떨어지거든요. 자, 그런 것들도 뭐 해당 종목, ETF 중심으로 다양하게 좀 살펴보면 충분하게 우리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안전자산, 위험자산뿐만 아니라 가운데 이 중립형 자산도 다양하게 엄청 많습니다. 자, 이것들을 자신의 그 투자 태도, 성향과 또 연령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이도 중요한 이유가 언제까지 투자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있는 거고, 또 여윳돈, 어느 정도 언제까지 정말 여유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돈인가, 이런 것들을 잘 종합해서 이게 세 가지 자산으로 형태로 포트폴리오를 딱 가지고 이렇게 3년을 좀 준비해 나가면 상당히 다양한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기대 이상의 오히려 상당히 불안한데도 또 도는 데는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방법은 이제 우리가 자산이 그래도 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야기인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자산이 정말 소액이에요. 소액 투자인데 이걸 분산 투자하면 이것도 애매하잖아요. 이럴 경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적립식으로 뭔가를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들.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좀 몰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몰빵은 위험하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우선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급하다고 빨리 먹으면 체합니다. 그죠? 그렇듯이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내 재산에 지금 없거나 아주 소액이다 라고 해서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위험자산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당신 돈은 종잣돈이 적으니까 내가 봐줄게 하는 시장이 투자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위험은 똑같습니다. 만 원이 있든 100억이 있든 시장은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어떤 인정? 상대방이 100억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 100억을 가질 때까지 분명하게 어떤 스토리가 있었고 특징적으로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본주의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도 결국 시간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마음먹지 말고, 왜? 급하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이 장담되지 절대 않기 때문에,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조금 시간을 더 인내하는, 자, 그것들이 계속 습관화되고 중첩되면서 어느 순간 투자 근육이 생기고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그때는 조금 더 내가 알고 움직이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내 생각, 인내가 필요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투자 습관이 중요한 거군요. 금액이 작고 크고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특히 이제 적립식을 할 때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소 5년 이상 하는 것이 좋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동요하지 말고, 그리고 정말 답답할 때는 5년도 못하겠습니다 할 때는 그래도 3년 이상은 하셔야 된다. 3년 이상 적립식 투자를 한다고 해서 손해 안 난다는 거 아닙니다. 시장 나쁘면 3년 이상 적립식에도 손해 납니다. 근데 한 5년 이상 하면 손해가 확 줄어듭니다. 설령 난다 하더라도 확률이. 그래서 한 5년 이상 해 나가면 어떤 시장에서도 대체로 보면 손해보는 일은 아주 적더라. 그래서 꼭 적립식을 해 나간다면 5년 이상을 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동요하지 말고 그 생각 기준 꼭 가지시고, 그럴 수 있을 때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이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앞으로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제 그런 시장 상황이 예상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버티면서 돈을 벌 수 있는 하나의 투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노하우, 그 다음에 그 대처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부자의 습관, 버티는 기술, 3년만 버티면 부자가 된다. 김광주 저자님과 함께 이러한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